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저는 4월 18일 날 촬영을 하고 있고요. 4월 19일 날 여러분이 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이게 차트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이게 차트가 딱 직관적이라 쉬워 보이긴 해요. 딱 눈에 들어오고 재무제표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차트 공부를 많이들 하시는데 뭐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어렵고, 야, 이게 이런 차트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또 그때 상황, 또 기업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늘 당부드리지만 아시는 건 되게 좋아요. 좋은데 차트를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큰 코 다쳐요. 차트만 믿고 하다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재무 분석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러 무기를 장착하면 좋죠. 주식 취하는 무기가 많을수록 좋아요. 이제 그 중에 자기가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당연히 차트도 알아놓으시면 뭐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요것만 가지고 맹신해서 여기에 집중하는 거는 이제 그게 가장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전문 기술적 분석 투자자 외에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또 죄송한 게 좀 약간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추세했는데 오늘은 이동평균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트 딱 보면 막 선이 막 그어져 있죠. 자동으로. 그게 이제 이동평균선이고, 이제 N이라고 치면 N일, 어떤 날짜는 아니지만, N일간의 종가를 그 단순 평균한 값이에요. 저 이동평균선도 종류가 많아요. 사실 종류가 많은데, 그냥 단순 평균으로 보시는 게 가장 편하고, 그래서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이다. 5일간의 종가를 평균 낸 거예요. 단순하죠. 5일 동안, 예를 들면 오늘 종가가 12,000원, 하루 전에 11,000원, 이틀 전에 11,500원, 이렇게 해서 4일 전에 만원, 이런 5일치 딱 되죠. 요거를 그냥 5로 나누면 돼요. 더해서.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뭐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죠. 왜냐하면 차트가 다 알아서 그려주니까.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 값은 이제 이렇게 되면 11,100원이 되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 현재 주가 12,000원이잖아요. 근데 5일 평균값이 11,100원이면 5일 동안의 가격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근 5일 동안 사신 분들의 평균은 대부분 수익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수익 난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물론 뭐 13,000원에 사신 분도 계시겠죠. 뭐 고가가 거기까지 갔으면. 근데 이건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11,100원인데 12,000원이면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 이동평균선은 이제 배열도 있는데, 여기 이걸 정배열, 역배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배열은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이 그 가장 위에 있고, 주가가 제일 위에 있고요, 당연히. 5일, 20일, 60일. 그러니까 무거운 이평선이 밑에 깔린 거예요. 지지선이거든요, 다. 요게 이제 전형적인 정배열, 상승 추세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요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누가 봐도 무거운 게 위에 깔려 있죠. 이러면 이걸 역배열이라고 그러고요. 주가가 제일 밑에. 제일 안 좋은 거죠. 하락 추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가가 오를 때마다 여기다 맞고 떨어집니다. 얘는 떨어지면 지지받아요. 그래서 정배열,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할 때 항상 이제 하는 얘기가 정배열 종목만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게 이제 왜냐면 빠져도 밑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고, 역배열은 이제 오래 걸리죠, 시간이. 근데 한번 역배열도 탈출하면 뭐 무섭게 오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거래량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차트 보면 밑에 거래량이 표시되잖아요. 당연히 주가 오를 때 거래가 느는 게 좋고요. 주가 내릴 때는 거래가 감소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갔다는 건 누군가 새로운 매수가 들어와서 올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강력한 상승 신호고, 하락할 때 만약에 거래가 터진다. 이게 주가 폭락하는데 거래가 실렸다. 뭐 악재가 나왔거나 주요 세력들이 이제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보통 주가 오를 때는 거래가 증가하는 게 좋고요. 내릴 때는 감소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르고 나서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상승이 둔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려가는데 거래가 많이 나오면 약세인데, 이게 이제 거래가 줄기 시작하면 약세가 진정된다. 그러니까 뭐든 거래가 준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관망한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모르겠고 지켜보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거래량 상승 추세인데 이게 옛날 그 셀트리온 차트거든요. 한참 잘 나갈 때 예전에 보시면 요 구간 거래가 없죠. 근데 보시면 주가 급등하죠. 이때 거래가 확 실리죠. 보이시죠? 그리고 횡보할 때 거래가 죽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예, 오를 때 증가. 이렇게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오를 때는. 예. 그러면서 이제 횡보하고 다시 가는 흐름이고, 요건 이제 반대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보시면 이렇게 내려갈 때 거래가, 평소엔 거래가 요거밖에 없잖아요. 없어요. 여기서는. 내려가면서 거래가 왕창 터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악재가 나왔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이제 횡보하면서 다시 거래가 완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거래가 이렇게 주가 팍팍 빠지는데 거래가 없으면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렇게 대량 거래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량 거래 터졌다고 누군가 팔았지만 누군가 사니까 거래가 체결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산 사람도 있고 판 사람도 있지만 매도가 더 셌던 거죠. 여기 매물이 생겨요.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 물려 있거든요. 올라오면 여기서 팔아야 되니까 매물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배열. 요게 이제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인데, 요 녹색 선 있죠? 요게 5일선, 5일 이평선, 빨간색이 20일, 이 파란색이 60일, 밑에가 120, 200, 200일선은 1년 이평선이라 그래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평선. 1년간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배열은 근데 보시면 이렇게 주가 오르다가 한 번씩 빠지죠. 뭐 여기 파란색 선, 121선 이런 데 지지가 돼요. 그리고 또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추세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지는 건 되게 좋은 거죠. 올라갈 때. 네. 한 번씩 터지는 건 좋죠. 박스권 돌파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데 이 데드 크로스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드 크로스는 5일선과 21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가 바뀌는 거예요. 5일선이 20일 밑으로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데드 크로스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녹색의 5일선이 빨간색 요 밑으로 뚫고 내려갑니다. 예. 그럼 단기 하락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저거 한다고 매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 저거 하고 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힘이 약해진 거죠. 상승의 힘이. 그리고 20일, 이제 5일이 60일까지 돌파하면서 굉장히 약해진 건데, 근데 반대로 여기를 보시면 이 녹색 5일선이 다시 빨간색 있죠. 20일 이동평균선은 다시 돌파합니다. 예, 이렇게 뚫고 가요. 이거를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이 값이 낮은 거 있죠. 기간이 짧은 이평선이 높은 이평선을 이제 밑에서 뚫고 갈 때 그걸 골든 크로스. 보통 이제 골든 크로스 하면 막 매수하라 그래요. 예. 근데 무조건 그렇다고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데드 크로스는 이 가벼운 이평선이 무거운 밑으로 내려갈 때. 예. 그 용어가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러니까 이 파마 리서치가 엄청난 주도준 거 아시죠? 주가 많이 갔는데 이 과정에서 평화하게 간 건 없어요. 오르고 급나가고 오르고 급나가고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한 번씩. 보통은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 있죠. 보통 60일 지지를 많이 받아요.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 선. 뭐 살짝 깨기도 하지만 예, 여기도 지지 받고 가죠. 보통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예, 골든 크로스 나죠. 5일선이 21선 돌파하고 이때 이제 주가도 위로 섰고 그러면서 올라갔고 다시 여기서 데드 크로스 납니다. 데드 크로스 났는데 주가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보통 보면 데드 크로스 나면 팔고 골든 크로스 나면 사라 막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안 맞아요. 네. 여기는 완전히 속임수죠. 데드 크로스 났는데 주가 날라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기술적 분석은 기술적 분석이지 모든 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예, 저런 용어가 있다는 것 정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큰 흐름을 보세요. 참 누가 봐도 파마 리서치는 정배열이죠. 그죠? 예, 딱 봐도 정배열로 쭉쭉 가죠. 근데 이 회사가 차트가 좋아서 간 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파마 리서치는 스킨 부스터. 예, 여기 리쥬란이 정말 아프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주사를 놔가지고 연호 생식세포를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쫙쫙 펴주고. 그러면서 인기를 많이 끌었고, 외국인이 한국 와서 주사 맞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차트도 뭐 그거에 걸맞게 정배열을 보여줍니다. 근데 요거는 반대로 하락 추세, 역배열이죠. 안 좋은 거죠. 무거운 게 위에 있어요. 이게 롯데케미칼이죠. 보이시죠? 이 201선이 제일 위에. 이거를 돌파도 못 하고요. 요 위에 그 다음에 121선. 보시면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맞고 떨어져 버리죠. 저항선 역할이에요. 지지선이 아니라. 그리고 또 무너집니다. 내려올 때 거래량 터지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여기도 터지죠. 그리고 여기도 한 번씩 올라오는데, 이때 이제 중국 기대감을 한번 올랐던 것 같아요. 오르는데 121선 맞고 또 떨어집니다. 돌파를 하지만 또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추세거든요.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추세예요. 위로 올라가는 추세 있죠. 상승 추세.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눌러줄 때, 그때가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사실 제일 좋은 게, 우리가 파마 리서치 공부를 다 끝냈어요. 아, 이거 진짜 좋다. 만약에 내가 한 15만 원에 봤는데, 야, 이거 한 30만 원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면 덥석 사는 게 아니라 차트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올랐다가 보통 61선 맞고 가거든요. 보이시죠? 깨거나. 이제 그럴 때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아니, 붙거나 뭐 깨거나, 뭐 여기도 한 번씩 깨잖아요. 근데 단 이 회사가 계속 앞으로 성장한다는 그건 명백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눌림목이라 그래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보통 20일이나 60일선까지 내려오는 거를, 그때 이제 분할로 잡는 거죠. 천천히. 요럴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오르는 추세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 맞고 꼭 떨어지거든요. 이건 모든 기업이 다 그래요.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이 하락하는 기업도 보세요. 한 번씩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급등하니까 여기서 사야 됩니까? 좀 정리해야 됩니까?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정리죠. 이런데 121선, 60일 맞고 떨어지니까 자꾸. 근데 회사가 이제 체질 개선하고 좋아지면 뚫고 가는 거죠.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게 돌파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역배열이 참 무서운 거예요. 역배열은 빠지면 끝도 없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정배열은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 이건 뭐 매매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제가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그 보통 제일 중요한 게 이평선 여러 개가 있는데 201선이 정말 중요하고요. 장기적으로 1년 이평선 위에 있을수록 좋아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수페타시스인데 장기간 계속 하락했잖아요. 주가가 옛날에 2022년이거든요. 여기 검은색 선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도 롯데케미칼과 비슷했어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실리면서 검은색 201선 뚫어버립니다. 여기를 안착하더니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21선 지지받죠. 21선에 지지받을지 61선에 받을지는 그때는 몰라요. 그건 뭐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는 건데,
여기 보시면 60일 이평선까지 한번 기어이 내려오죠. 파란색. 예, 여기서 이제 갈팡질팡하죠. 주가가 방향 못 잡고. 예. 근데 어쨌든 이 상승을 할 때 200일선 돌파할 때가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 60일 이동평균선 기울기 보세요. 예, 보시면 파란색 선이 위로 가죠. 쭉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60일 이평선 되도록 안 꺾이는 게 좋아요. 꾸준히 이렇게 위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아직도 안 꺾여요. 예, 옛날에 살짝 꺾이려 하지만 다시 위로 가죠. 60일 이평선이 상승세 계속 보이면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게 아까 그 자리입니다. 요게 요 구간이 이제 여기서 돌파하잖아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요 지점을 의미하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갔어요. 이때 왜 갔죠? HBM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HBM 밑에 맨 밑에 들어가는 기판, MLB 기판 납품한다 그러면서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차트가 좋아서 간 건 아니에요. 재료가 있었죠. 거래에 실리는 거 보세요. 올라갈 때 어마어마하게. 예. 그러면서 저점과 고점 올라가면서 쭉 갔어요. 그냥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옵니다. 고점 저점이 낮아지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긴장해야 될 건 이평선만 보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네모난 박스 있잖아요. 여기 갇혀버리죠. 근데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부터. 지지 라인을 깨버린 거죠. 그리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죠. 이거 이상하네. 상승 추세가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는 누가 봐도 상승이죠. 네. 여기는 꺾였어요.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61선이 이제 각도가 어때요? 하락세로 전환됐죠. 이거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꺾여버리면은 주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네. 그래도 200일선 밑에 있잖아요. 보통 여기서는 웬만하면 잘 안 깹니다. 지지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이후에 고점 저점 낮아지고 저점 깨지고 이평선마저 무너지고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이수페타시스 지금은 재미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차트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안 하죠. 예. 요거 보고 여기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관심이 없어요. 관심. 예. 그러면서 이제 흘러내리죠. 그랬다가 여기까지 빠져요. 그 다음 모습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200일선은 안 깨죠. 그리고 장기간 박스권이 이제 갇혀버립니다. 더는 안 빠져요. 우리 추세 배웠잖아요. 박스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것만 하신 분도 계세요. 여기 저점 대충 잡아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요. 뭐 박스권 보이니까. 예. 밑에 깨면 손절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0일선 깨지 않았지만 60일 이평선이 서서히 돌리죠. 여기 파란색 선이. 이게 좀 하락은 끝난 거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합니다. 예. 여기를 이제 완전히 뚫어버린 거죠. 거래가 실리면서. 그리고 한번 내려왔지만 또 60일 지지받고 또 올라가고 거래 또 실리고. 누가 봐도 상승이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무너집니다. 급격히 무너지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래서 어려워요, 되게. 어쨌든 60일 깨고 여기 이평선도 이제 무너지고. 그게 이제 언제였죠? 24년도. 그 가을까지의 이제 흐름이에요. 이거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지만, 근데 되게 좀 안 좋은 게 이제 200일선도 깨기 시작해요. 그동안에 이어졌던 장기 상승이 거의 끝나가는 거죠. 사실상 200일선은 이제 침범을 했다는 건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평선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이제 이평선이 60이라고 좀 이렇게 크게 봤을 때 60이라고 200일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60일선은 이 각도 있죠. 각도가 중요하고 200일선은 되도록이면 깨면 안 돼요. 200일선 위에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1년 동안 평균 가격이에요. 이거보다 높다는 얘기는 1년 동안 이제 매매한 분들은 이제 평균적으로 수익이 났던 분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왔고, 이건 현대일렉트릭이거든요. 뭐 누가 봐도 정배열이죠.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깨집니다. 60일 깨고 60일 이평선 하락 반전하고 지지부진했지만 다시 여기서 상승 반전.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여기서 무너지죠.
이 이평선이 주가도 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 박스권 이제 무너지면서 200일선도 붕괴되기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 200일선이 붕괴돼 버렸죠. 예. 그래서 200일선을 좀 잘 보시면 좋아요. 특히 많이 오른 기업들 있죠. 굉장히 많이 오른 기업들. 60일과 200일선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5일하고 21선은 막 그냥 깼다 탔다 막 이렇게 되게 왔다 갔다 심해요. 예.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막 그것만 보고 투자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현대일렉트릭 한번 보세요. 쭉 누가 봐도 정배열인데 지금은 어때요? 이 차트만 보면 하락 추세죠. 누가 봐도 그죠? 고점 저점 낮아지죠. 200일 깼죠. 60일 꺾이죠. 예. 누가 봐도 현대일렉트릭은 그 일단 여기까지 차트만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꺾여버린. 네. 그러면 이렇게 꺾여버린 상황에서는 차트만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트레이딩 이런 이제 안 하죠. 네. 이게 왜냐하면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물론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야, 200일선 깼다고 현대일렉트릭의 가치가 무너진 건 아니지 않냐. 여전히 돈도 잘 벌고. 그럼 오히려 사신 분도 계시죠. 네. 가치 투자 입장에서. 요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특히 200일선 잘 맞아요. 보세요. 과거에도. 웬만하면 안 깨요. 진짜 잘 안 깨더라고. 근데 이때 처음 깨버리죠. 이때 블랙먼데이 때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한번 무너졌다가 회복은 됐는데 다시 무너집니다. 여기서. 그리고 참 안타깝지만 그냥 박살이 나버렸죠. 예. 삼성의 경쟁력 우려. 근데 지금 어때요? 더 이상 안 빠져요. 바닥이에요, 바닥. 200일선 내려오죠.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 저 200일선 타고 올라가면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바닥은 찍었다. 누가 봐도 추세는 바닥인데 저 위에 무거운 200일선은 언제 뚫을 거냐. 요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평선의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이평선만 가지고 여러분이 무조건 매매하지 마시고 이평선이 이런 개념이다. 아, 우리가 추세 파악할 때 되게 좋아요. 예, 직관적으로 딱 볼 수 있잖아요. 200일선 위에 있네? 그럼 괜찮네, 장기적으로. 60일선은 꺾였네? 그럼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하겠구나. 근데 여전히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강하구나.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염두에 두실 게 이격도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나중에 보조지표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평선하고 여기 그 주가랑 간격이에요. 이게 벌어지면 조피로 옵니다. 이게 그램림의 이동평균선 법칙이라고 하나 있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격도예요, 이격도. 네, 이평선과 주가의 벌어진 각도.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네, 보조지표 시간에. 네, 그래서 이게 벌어지면 만나러 와요, 반드시. 이평선하고는 반드시 만납니다. 네, 그게 이제 법칙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법칙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희 HTS에 그 이제 이동평균선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보조지표인데 여기 차트 있죠, 차트. 여기 검색하셔도 되고 차트가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주식 차트, 통합 차트, 뭐 종합 차트도 있는데 통합 차트로 해볼게요. 4000번.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지수 업종이죠. 요건 지수고 뭐 일반 주식 한번 해볼까요? 뭘로 한번 해볼까요? 요새 잘 나갔던 기업이 좀 맞아요. 원택이란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 맞아요. 이 기업이 요새 되게 잘 나갑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이 왼쪽에 화살표 보이세요? 여기 화살표 있어요. 맨 왼쪽에 여기 제가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쪽에 제일 끝에 보이실지 모르는데 화면이 좀 작으시면 네, 화살표 저거 누르면 이렇게 설정하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이 기술적 지표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가격 지표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 가격 이동평균. 저는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제가 지워볼게요. 그냥 없죠, 아무것도. 근데 여기 보면 원래는 기본 세팅이 돼 있습니다. 가격 이동평균이라고 있어요. 여기. 예, 살짝 이게 워낙 화면이 작아서 누르면 이렇게 뜨죠. 예, 이게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가 설정하고 싶다 이거를. 그러면 이동평균 여기 요 글씨가 이쪽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동평균 글씨가. 요를 왼쪽 마우스로 한번 딱 누르시면 이렇게 딱 바뀌죠.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한번 누르세요. 왼쪽 누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속성 설정이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색깔도 내가 5일이면 5일. 난 10일 안 보겠다. 20일 바꿔도 돼요. 이렇게. 난 60일, 120일,
200일. 그래서 뭐 난 200일은 검은색으로 할래. 아까 염승환이사 차트 보니까 검은색이더라. 60일은 파란색으로 하겠다. 여기는 분홍색. 뭐 그러셔도 되고, 빨간색은 20일, 5일선은 녹색. 두께도 정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200일선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두껍게 해볼게요. 확인만 누르면 돼요. 확인만. 그럼 이게 딱 바뀌죠. 이평선. 그래서 이걸로 이제 확대를 좀 하시면 보이시죠? 이게 원택 차트입니다. 근데 원택도 한번 보시면 여기서 200일선을 넘은 건 좋아요. 이때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실적이 악화되면서 실적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갭으로. 이거 되게 안 좋은 신호 맞아요. 실적이 안 좋았어요. 200일선을 힘겹게 돌파했다가 그러면서 이평선이 다 꺾여버립니다. 바로 빠지진 않아요. 그러면서 역배열로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차트가 무너지면서 그때 실적도 안 좋았고 끝없는 하락 못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작년에 또 막 계엄 선포이니 뭐니 해서 주가 더 박살이 나버렸죠. 근데 갑자기 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몰라요. 근데 이거 기업 분석 하신 분들은 이제 눈치를 챘죠. 이거 숫자 잘 나오는데? 실적 좋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수출이 잘 나왔거든요, 당시에. 근데 어쨌든 이제 60일 이평선이 파란색이죠. 언제 돌려요? 여기서 돌립니다, 여기서.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걸 차트로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이평선 돌릴 때 하거든요. 요 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200일선도 뚫어버립니다. 한참 이제 200일선 돌파하고 좀 횡보했죠. 신기하게 붙어 다니죠, 지금. 그리고 돌파하고 이제 요새 올라가는 건 차트 좋아서 가는 건 아니고요. 수출이 좋아요. 수출 데이터가 워낙 지금 잘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냥 설정하는 부분 아시겠죠? WTS도 이제 저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원택도 있고 뭐 아무튼 요새 이제 금호석유도 엄청 빠진 기업인데 보시면 금호석유입니다 이게. 어때요? 200일선 돌파가 안 되죠. 근데 60일선은 이제 토닝했죠. 이거 되게 애매하죠. 뭔가 분위기는 바뀐 것 같은데 얘만 돌파하면 만약에 금호석유가 저 검은색을 돌파한다면 분위기가 좀 바뀔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제일 잘 나갔던 게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 200일선 살짝 깨긴 했지만 안 깨죠. 거의 여전히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흥분하면 안 되고요. 뭐 이미 너무 위로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흥분하면 안 되겠지만 현대로템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럼 팔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그죠? 뭐 단기 매매 아닌 이상 어디 매도하라는 신호가 안 나와요 지금, 그죠? 여기도 200일선 넣었고, 그러니까 60일 이동평균선의 그 각도하고요. 그 다음에 200일선이 이제 지지가 되는지 위에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기술적 분석도 이게 특히 보조지표가 되게 많아서 되게 재밌는 것도 많아요. 뭐 RSI, MACD, 뭐 스토캐스틱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격도 되게 다양한 보조지표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